안녕하세요. 일상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70%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층간소음만큼이나 우리를 떨게 하는 문제가 있죠. 바로 누수입니다.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찾아올 때, 집 한쪽 구석 마루바닥이 축축히 젖어 있을 때, 천정에 물이 샌 흔적이 보일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누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고 또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재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은 왜 이런 누수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디테일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창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 북한산시티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잦은 누수로 주민들이 골치를 썩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은 거의 잠재적인 누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PPC 배관 때문이에요. 노랑 배관이라고도 불리는 이 PPC 배관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저렴한 가격과 시공의 편리성으로 수도, 난방 배관으로 많이 사용된 배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개발된 다른 배관에 비해 탄성률이 떨어지고 온 냉수의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질의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크랙이 가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열에 의해 수축과 팽창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온수 배관은 수명이 더 짧고 문제의 소지가 많겠죠. 그래서 누수의 80~90%는 이 온수 배관에서 발생합니다. 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연결 부위를 별도의 부속으로 긴밀하게 체결하는 다른 자재들과는 달리 열로 융착시켜서 이음새를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추거나 융착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음부 부분의 크랙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융착식으로 연결된 부분과 분배기에서 굴곡져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밴딩 부분에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기도 합니다. PPC 배관은 하자 발생률이 너무 높아서 온수 배관으로는 부적격하다는 판단하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결국 아예 단종된 자재입니다. 이 노랑이 배관을 사용해서 지어진 집들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집의 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집을 관통하는 배관으로는 직수관, 온수관, 그리고 난방관이 있습니다. 공동배관에서 양수기를 통해 개별 세대로 냉수가 들어옵니다. 이 냉수는 각각 길을 따라 주방, 화장실, 세탁실로 가서 직접 쓰이고요. 또 하나는 보일러실로 갑니다. 보일러로 들어간 물은 데워져서 온수관을 통해 또 주방, 화장실, 세탁실로 가서 온수로 쓰인 후 바로 배수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갑니다. 보일러로 들어간 또 하나의 길을 따라 이동하는 난방수는 분배기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각 방과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 안을 데워줍니다. 이 난방관을 지나는 물은 계속 순환해요. 누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인 부위를 절단해서 다른 소재의 배관으로 바꿔 연결합니다. 문제는 이 배관이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집의 바닥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배관을 교체하는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 드러내서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과 부분적으로 수도관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배관 전체를 바꾸는 것은 바닥을 모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도 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 대공사예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다시 문제의 부분만 교체해야 하는 방법과 온수관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또 나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집이 비워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곳의 주변 부분을 길게 절단해서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SK 북한산시티 아파트는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철거를 수반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누수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도 설비 공사를 제안드렸고요. 온수관 전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고 보니 역시나 누수가 있었고 보수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수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온수관이 아닌 직수관이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누수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온수관과 함께 직수관도 전체 교체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온수관을 교체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직수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물길이 각각의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닥 곳곳에
물길이 바뀌는 곳, 교차 지점을 까내고 한쪽에선 새로운 배관을 넣고 다른 쪽에서는 당겨 빼는 방식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수도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분배기에서 나오는 난방관 초입의 밴딩 부분에서도 PPC 배관의 갈라짐 현상을 발견해서 새로운 분배기와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했어요. 온수관과 함께 일반적으로 누수 발생 비율이 높은 보일러실 밑단 배관 부분도 교체를 했고요. 바닥에 방수공사까지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PPC 배관을 모두 교체하고 미장으로 매끈하게 마감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수도 공사를 마친 후에 잘 해결이 됐는지 누수 탐지 전문가를 모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없는지 누수가 있는 곳은 없나 확인하는 작업까지 진행하고 누수 예방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집을 구성하는 모든 자재에는 수명이 존재한다는 것, 생활에 필요한 온수를 사용하는 건 자재의 수축 팽창을 유발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누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 배관의 문제로 다른 세대에 누수 피해를 주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큰 비용도 발생하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이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수 피해와 복구 과정에 필요한 돈을 보상받게 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따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이 내용이 있는지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누수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일상생활에서 의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누수가 발생한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이웃과 관리실과 함께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